전기를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을 알고 넘어가 줘야 됩니다. 그 중에 반드시 이 세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전류, 두 번째는 전압, 세 번째는 저항입니다.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워봐서 대충 전류는 무엇이고 전압은 무엇이고 저항은 무엇인지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공학에 적용하는 것은 다 까먹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는 무엇이냐면 전하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단위로서 암페어 단위를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때 전압의 단위는 대표적으로 볼트 단위를 사용하게 되고, 세 번째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단위는 옴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때 전류, 전압, 저항을 이렇게 글로 설명해서 알 수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물과 비교해서 많이 설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강가의 물이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무엇이냐면 전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물은 전류와 같다. 자, 아무리 평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것도 물이 흐르게 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즉, 높은 곳에서 아래쪽으로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높낮이를 판단하는 것이 전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압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전압이다 볼 수가 있고, 이때 강가에 돌덩어리가 하나 있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이 존재할 경우에는 물의 흐름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돌이 결국에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돌은 저항에 해당된다. 그러면 전압이란 것은 높낮이라고 했는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시냇물과 계곡을 비교해보면 계곡의 물이 더 빠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뜻은 무엇이냐면 전압이 크다는 것은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얘기고, 즉 전류량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전압의 크기에 따라서 전류의 양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첫 번째는 직류, 두 번째는 교류가 있습니다. 직류는 말 그대로 직접 연결하는 거라고 해서 다이렉트 커런트라고 해서 DC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이때 직류는 무엇이냐면 전압이 일정한 것. 예를 들어서 직류의 예로는 건전지가 있고 그리고 배터리가 있습니다. 자, 교류는 직류와 반대로 alternating current라고 해서 AC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류는 무엇이냐면 흐름에 따라서 전압이 바뀌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류의 예로는 가정집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가정집에선 대표적으로 220V를 사용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일단은 교류, 직류까지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류, 전압, 저항에 관련된 식 두 가지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옴의 법칙입니다. 옴의 법칙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전류 암페어 A는 저항 옴분의 볼트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게 되면 전압이 클수록 전류의 양이 많아진다고 했기 때문에 전류와 전압은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저항값이 커진다는 것은 전류의 흐름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분모의 존재에서 반비례한다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옴의 법칙은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압과는 비례관계, 그 다음에 저항과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따로 암기하지 않더라도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식은 줄의 법칙입니다. 이때 줄은 밧줄이 아니라 열량 같은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로리와 비교해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칼로리는 약 4.18줄에 해당되는 것이고, 줄의 법칙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면 줄의 법칙 열량 Q는 I제곱 RT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Q는 무엇이냐면 줄 단위가 되겠고, 이때 I는 전류의 단위인 암페어 단위를 대입, 그 다음에 R은 저항값인 옴값을 대입하면 되고, 그 다음에 T값은 무엇이냐면 통전시간인 초를 대입하면 됩니다. 초 혹은 세크 단위를 대입하면 되겠죠. 이 줄의 법칙 공식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암기 팁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순서대로 적어보도록 하면 이런 식으로 적어볼 수 있습니다. Y, A, E, B, F,
H, C 순서입니다. 자, 이때 Y, A, E는 한글로 발음했을 때 얘라고 발음할 수 있기 때문에 얘의 보이프렌드는 핸섬하고 큐티하며 키가 180이 넘는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의 B가 보이프렌드가 되죠. 그 다음에 H는 무엇이냐면 핸섬, 그 다음에 C는 큐티입니다. 큐티. 그래서 잘생기고 귀엽게 생겼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고, 일단 얘는 Y, A, E가 해당되고 보이프렌드의 B는 B, 그 다음에 프렌드의 F는 F, 핸섬의 H, 그 다음에 큐티의 C,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키가 18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80이 넘기 때문에 C 밑에 180도씨 초각. 자,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값인 y값은 180의 절반 값이다 라는 식으로 암기해주면 보다 쉽게 암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y는 90도씨 이하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사이 값에 해당되는 것을 적어서 암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